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작업을, 이거 카메라 켜니까 도망을 가네요. A차. 네. 지금 도망을 갑니다. 카메라를 켜니까요. 보셨죠,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여기, 아우, 약을 얼마나 쏘는지요?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여기가, 오류역 바로 옆역이에요. 지금 이쪽, 오류역 쪽에서, 약을 너무 둘러싸고 쏴가지고 저희가 일로 좀 왔어요. 일로 와가지고 여기 지금 역 옆에다가 차를 대고 여기 뭐 주차장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차 안에서 저희가 뭐 이 자료, 이 정신건강복지법안에 대해서 MOU 맺은 자료도 좀 찾고요. 그런 것도 이제 하드에다 저장도 해놓고 컴퓨터로 카페 작업도 하고 지금 이 일을 알리고 또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걸 막으려고요. 차를요, 계속 지금 여기 여러 대를, 여기 다 벼 있는데요. 여기 옆에다, 뒤에다 대고서 계속 약을 쏘는 거야. 안에 지금 VX 살인가스가 그냥 바지고 옷이고 다 젖었어요. 근데 지금 뭐 거의 막 둘 다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데, 그런데도 그냥 와가지고 때려 붙는 거예요. 네? 차에다 노즐 설치해가지고 우리 두 사람 앉아있는 쪽으로 계속 때려 붙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멈출 때까지.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만행을 합니다. 예? 카메라를 켜니까는 참다 차 몇 대 올 때까지도 그냥 참고 계속 그 작업을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 그러니까는 계속 이 약의 농도를 올린 차량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보내가지고 지금은 견디다가 지금 카메라를 딱 들자마자 그냥 내빼는 겁니다. 차가 문 열기도 전에. 이러한 상황인데 여러분, 이들의 잔악함. 카메라 지금 이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들이 지금 MOU를 맺은 단체들이 택시회사, 네, 버스회사, 뭐 여러분들 조직 스토킹 하시는 분들 택시, 버스, 뭐 자가용들 모두 따라다니죠. 이들이 다 한패로 지금 MOU를 맺은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자료를 좀 모으고 취합하고 그러한 좀 세상에 확실하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이걸 힘을 모아서 국민들하고 이 모든 국민의 반에게 화학무기를 주고 국민의 손에 쥐어주고 아이들까지 국민의 반에게 이렇게 테러를 하고 조직 스토킹이다, 전파무기다, 세계 정부가 하는 일이다라고 이 논점을 흐려놓게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정신건강의사회 협회에서 정신건강 복지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국에 만들어 가지고 수백여 기관과 행정기관과 시민단체들과 어린이집, 전국의 어린이집까지 전부 MOU를 맺고, 또 자살방지원, 이응대원, 게이트키퍼, 뭐 수십여 가지의 이름으로 이 지금 여러분들 조직 스토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렇게 모집을 한 겁니다. 아마 대략 계산해도 수백만 명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동네 가도 집집마다 가게마다 전부 이 일에 동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둘러싸죠. 가게고 약국이건 뭐 마트건 뭐 철도청이건 뭐 병원이건 할 거 없이요. 언론이건 경찰이건 할 거 없이 그렇게 수천만 명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그 정신건강복지법안이 그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프로그램을, 외부 치료기, 낮병원 24시 낮병원화 해가지고 외부 치료기로 화학요법으로 자살과 흉악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군들, 우울증 호소자들, 환청, 환각, 무기력 이런 거를 호소하는 자들, 국민들을 정신병자로 미리 예측을 하고, 정신질환자를 미리 예측을 해서 낮 병원화 24시 자살을 방지하고 흉악범죄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만들고 정신건강의사회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화학무기는 매우 위험하니까 외부 치료기, 화학요법이죠. 외부 치료기로 자살과 흉악범죄를 실행할 때 무력화를 시킨다 해서 이들이 24시간 쏘고, 차에 있을 때, 집안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 컴퓨터로 모두 여러분들의 방을 3D로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카메라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꺼놔도요, 여기에 복제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 정신질환자나 예상자들까지 모든 행정기관들, 시청, 구청장, 경찰청장, 언론, 법원까지 협조해라. 그게 정신건강복지법안이고요. 그들은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넘겨줘라. 개인의 정보를 넘겨주라고 그랬습니다. 본인들 동의 없이. 그게 정신건강복지법안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건강복지법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걸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지금 취합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석에 차를 대고 원구랑 같이 스마트폰이랑 컴퓨터랑 하드, 이 하드 어디 갔냐? 이거 아닌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저장해 가면서 둘이 이렇게 음료수랑 과자로 식사 대신하면서 오뎅 한 봉지로 저녁을 했어요. 둘이 1,000원짜리 1,300원짜리 오뎅 한 봉지랑 음료수 캔커피 200원짜리 하나씩 먹고요. 그걸로 저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여기 뒤에 둘러싸고 약을 계속 여기다 때려 붓는 거예요. 죽으라고. 참다 못해 제가 카메라를 딱 키니까 그냥 내빼는 겁니다. 저 택시 지금 남바 찍혔죠. 분명히 정신건강복지법안하고 MOU를 맺은 그 협약서 전부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치시면 MOU 이미지 보시면 MOU 다 나와 있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어린이집, 동네 다요. 전국에. 그 택시들입니다. 외부 치료기 차량에다가 치료기라고 설치해가지고 화학요법, 그게 화학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에서, 한국에서 불산을 수입을 했고 대량 수입했고, 그것은 화학무기 VX 살인가스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수입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년 전부터요. 이 짓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100만 명 이상의 120만 명인가가 공식적으로 늘어난 공무원 숫자입니다. 비공식적인 거 따지시면 180만 명이랍니다. 그 자료까지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자료도 보내주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20년 동안 공무원 늘은 숫자가 8만 명이에요. 7만 8천 몇 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숫자가 180만 명입니다. 예? 마이너스 플러스 뭐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요. 그 많은 공무원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긴급 대응팀으로 투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이 일을 약 뿌리고, 옆에다 차 대고 약 뿌리고, 그런 사람들 제가 카메라로 찍으면은, 여러분들 그거 지금 뿌리는 게 치료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뿌리라고 치료제라고 준 게 치료제가 아니고 차에 설치해서 뿌리는 게 화학무기 든다 그러면은 창문 닫으면서 도망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경찰이에요! 그러면서 도망을 가잖아요, 문을 닫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세계정부가 하는 일이다. 어떻게 세계정부가 우리 동네 아이들까지, 마트까지, 심한 게 당하는 분들은 친구들까지,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 합세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 앞뒤, 위아래 다, 둘러싸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서울 살다가 부산으로 가면은 실시간으로 다 네트워크로 형성이 돼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세계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죠. 예? 지금 이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명목이 뭡니까? 전국민이 호소하는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치매 환청 환각을 지금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그거를 호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연예인들 보세요. 우울증으로 모두 공황장애 우울증 안 걸린 환자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정신건강의사협회에서 자살과 흉악범죄가 일부에서 극심하게 만연하니까 그것을 미리 예상자까지도 막겠다라는
법안이 만들어내서 법안을 낸 게 정신건강복지법안이고요. 개정안이고요. 2016년도에 발의한 게. 그것을 국회의원, 야당, 여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주일 만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서 캐비넷에 넣고, 왜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에서 야당, 여당 국회의원이 만장일치로 합의돼가지고 된 법안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것도 몇 년이 막 걸려도 손도 안 대고 있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인데요. 그런데 그 법안만은 일주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 상황을 알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될 때 기사 내용을 제가 전부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기사를 전부 캡처를 해가지고 전부 올렸던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매번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성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싶으면, 진실을 알고 싶은 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법안을 국회하고 의사협회에서는 반대를 했답니다.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반하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아파하고 그러는 상황이니까 의사협회에서는 그걸 빌미로 이 지금 시스템을 구성하고 전 국민들을 MOU를 맺고 요원들을 모집해서 자살방지 요원 등 10가지, 10여 가지 이상의 이름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조직 스토커라고 전파무기라고 소문을 내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MK울트라 CIA 60, 70년대에 CIA가 하는 짓이고 어떻게 세계정부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을 합니까? 예? 그리고 이 일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은요, 우리나라 2016년도에 오기 전에 이미 선진국에서 1년 전 이상부터 전부 일반화가 된 법안이고, 그거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이 지금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환청, 환각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질환을 지금 전 세계인들이 다 호소를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을 발의를 전 세계가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자살과 흉악범죄를 막는다라는 이유로, 화학요법이라고 해서 화학무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네. 더 이상 그것까지 또 이거 매번 제가 영상에서 전부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는데요. 계속 너무 반복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짧게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은 어느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각을 느끼는 거는요, 약 6년 전부터 지금 코로나19라고 알려진 바이러스가 메르스, 그 다음에 사스. 아니 신종플루. 아이 왜 그러는 거야 바보처럼. 저거 잠복성결에 잠복성결에하고 메르스 그 시점이 6년 전이에요. 그때 전국에서 이것이 번진다라고 100분 토론까지 했었어요. 전 국민한테 번지고 있다. 또 한번 이건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감기, 폐렴, 결핵, 사스, 메르스, 코로나, 신종플루,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것이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네? 사스 때부터 이러한 지금 코로나19의 그 원인이 되는 병균이 돌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그거는 극소수의 시작이 된 거고, 본격적으로 전 국민한테 번져간 거는 6년 전에 메르스하고 잠복성 결핵부터 전 국민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100분 토론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99%는 똑같아요. 감기하고 지금 코로나19하고요. 90몇 %는 똑같아요. 이 구조가, 연기 서열이. 그런데 그렇게 감염이 돼서 몸을 숙주로 삼아서 단 1, 2%가 변형이 되면서 이렇게 무섭게 팬데믹이 오는 상황까지 오고, 그 시점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네? 본래 이름은 코로나예요. 나는 박재광이고 이 친구는 김원구잖아요. 그러나 우린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속해 있잖아요. 모든 감기, 결핵, 그와 같이 결핵, 사스, 메르스, 코로나19가 이름은 그렇게 그 증상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렇게 이름 바꾸게 사람들이 알기 쉽게 부르지만 그것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보면요, 거기 정확하게 자세히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사스 플러스
코로나 백신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즉 사스 때부터 감염된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 치료제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예? 즉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작으로 바이러스를 6년 전부터 연구하고, 또 그 외에 4급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4급 이상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4급 이상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전 세계에 몇 군데 설치를 하고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바이러스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국가들에 속해 있는 제약회사들에게 각 정부는 전액을 지원을 해서 무슨 뭔가 치료제를 개발하라는 프로젝트가 내려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시점에 전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무언가 치료제를 개발하라는 방송에서도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와 같은 또 그와 같은 유명인들 재산가들이 6년 전에 똑같이 바이러스 연구를 시작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3년 전부터 전 세계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원들하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들하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 같은 유명인들이 어떻게 3년 전부터 바이러스를 똑같이 합치는 연구를 했고 그것이 팬데믹이 올 거라는 거 어떻게 예상합니까? 점쟁이들입니까? 그 어떠한 바이러스를 합치는 거니까요, 그들이. 사람들한테 6년 전부터 전부 감염된 바이러스니까 합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 했던 겁니다. 국민들한테 알리면은 사회에 붕괴가 올 테니까요. 그런데 결국엔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한 거예요. 예? 바이러스는 점점 지금 코로나19도 4회까지 지금 이게 계속 발전이 되고 4번까지 발전이 돼가고 있잖아요. 치료제가 그 방법으로는 나오기가 지금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몇 년 전부터 모든 국민들이 무기력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치매가 오기 시작하고 지금 어린아이들도 치매가 와요. 그렇게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무기력부터 치매까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는 피가 썩어가지고요. 염증 때문에. 요즘 염증 난리잖아요. 예? 눈 침침, 귀에서 이명소리, 이빨 붕괴, 늙어지고, 머리 하얘지고,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뼈 관절 다 염증으로 무너지고, 예? 모든 장기는 염증으로 용종이 되고, 용종이 발전해서 암이 되고, 요즘 옛날에는 암에 걸리시면은 치료를 받으면은 대부분이 치료가 됐는데, 요즘은 치료가 안 돼요. 전부 다발성 암으로 돼가지고 사망을 합니다. 염증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돼서 정신병이 전 국민에게 그러한 정신질환이 데미지가 오고 그러니까는 지금 세계 정부하고 우리나라 정부들은 그 정신건강복지 법안을 발의하고 화학요법을 쓰는 거예요. 외부 치료기로. 그런데 그거 외부 치료기는 피부에 닿아서 이거를 국민들한테 전부 정신병원에 가도 그 약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계속 자살하고 범죄는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24시 낮 병원화해서 외부 치료기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외부 치료기로 치료를 한다. 둘러싸고 치료를 한다. 그 법안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이고 정신건강의사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걸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동원되는 게 일반 그 국민들이에요. 지금 MOU를 맺고 자살 방지원 게이트키퍼 이런 식으로 한 10여 가지 이상의 이름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둘러싸는 게 동네 아이들, 청년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옆집 노인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자살을 우리 사회에서 방지한다. 우리 마을에서 흉악범죄를 방지한다라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외부 치료기라고 핸드폰, 가방, 차량에 미세 발사체를 숨겨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들면서 쏘는 게 지금 화학무기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불산 수입이 늘어났고 그것은 VX 살인캐스를 우리나라가 만들기 위해서 수입을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불산이라는 성분이 일직선으로 보이지 않는 일직선으로 몇십 미터고 그 핸드폰에 미세 발사체로 쏘면요. 손톱만한 거를 숨겨가지고 핸드폰, 우산, 가방, 키홀더, 지갑 모든 부분에 설치가 가능해요. 차량에도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VX 살인가스는 우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치매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소량으로는요. 화학무기를 신경화학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소량으로는 치료제가 되고요. 일정 양이 넘어가면은 살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음식에 들어있는 무슨 아질산 나트륨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치료제가 되는 것들을 불산하고 섞으면은 외부 치료기가 되는 겁니다. 정신건강복지법안의 기사에 나온 외부 치료기가 피부를 통해서 흡수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불산은 피부에 닿으면은 수초 순간적으로 뼛속까지 흡수를 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화학무기에는 불산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불산은 이 유리, 차, 벽, 여러분들 집 안까지 다 투과를 시킵니다. 모든 물질을 투과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일직선으로 수십 메터, 많게는 양에 따라서 수백 메터도 일직선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날아가고요. 굴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산만 투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화학 물질들이 투여가 되어 있기, 섞여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증기 형태예요, 불산은.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카메라 켜고 이렇게 지금 전파무기라고 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잡으시죠. 그 불산이 보이시는 거예요. 네? 불산이 수증기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카메라를 비추면 먼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먼지의 구조처럼 수증기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카메라에 보이시는 그 먼지 같은 게 일직선으로 쭉 날아가는 게 있고요. 먼지 같은 게 실같이 길게 날아가는 게 있죠.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거는 분무를 했을 때, 스프레이를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스프레이 중에 덩어리가 큰 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회오리처럼 뭐 이렇게 꺾어지면서 벽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길게 쫙 날아가는 것들 있죠. 그거는 쭉 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스프레이 할 때 이쪽으로 스프레이 입구를 돌리면은 분사가 됐을 때가 이렇게 막 꺾여서 날아가는 거고요. 먼지처럼. 이 노즐을 돌려가지고 쏘면 일직선으로 쭉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쏜 게 여러분 실처럼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불산의 수증기 형태로 화학물질을 거기다 섞어서 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보이시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외부 치료기로 지금 화학 요법을 쓰고 있는 것이, 그것이 불산이 섞이면서 화학 무기가 된 것이고, 그 중에서는 VX 살인가스 또한 신경계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원래 본질이. 예? 제 말이 아니고 화학 무기 자료를 조금만 검토해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학 무기 금지연합 180여 개 국가의 그 11조항에 보면요, 화학 무기는 동맹국들 180국가들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를 권장하고, 모든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서 연구를 하고 외부 치료기라든가, 그게 마인드 컨트롤에 쓰이는 거예요. 모든 증상들을 유발시킵니다. 기침, 가려움, 따가움, 경련, 구토, 오한, 추위, 눈침침, 어지러움, 격려, 흥분. 그 매번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러한 부분들을 마인드 컨트롤에 쓰이고요. 또 화학무기는 그 일정 양이 넘어가면은 무력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무력화 기능을 자살과 흉악범죄, 그 다음에 테러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쏴가지고요. 화학무기를 왜 잔악한 무기라고 합니까? 핵무기, 칼, 총은 눈에 보이니까 누가 쏴고 누가 죽였는지 압니다. 화학무기는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악한 무기라고 하냐? 죽어도 누가 쐈는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특징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화학무기 금지 연합의 11조항에 보면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이 기술자들은, 금지 연합의 기술자들은 이것을 프로젝트를 계속 개발해서 모든 정부의 180여 개의 그 연합국 정부의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권장한다고. 평화적인 목적이 뭡니까?
자살 방지, 흉악범죄 방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사건, 아이들이 학교에서 총을 쏩니다. 그걸 가지고 무조건 총으로 사살하겠습니까? 네? 둘러싸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테러를 제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발전시킬 게 MK 울트라 작전이에요. 프로젝트예요. 미국의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원문으로 전부 확인을 해보세요. 전부 화학무기로 이루어지는 마인드 컨트롤과 모든 증상들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생활을 마인드 컨트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아프시고 모든 게 삶이 무너지시죠. 그런 마인드 컨트롤과 자살이나 흉악 범죄를 일으킬 때는 주저앉힌다, 쓰러뜨린다 이겁니다. 무력화 기능. 그 다음이 강도가 높아지면 살상 기능이 들어가는데 이들이 살상 기능은 안 쓰는 거죠. 네? 살상 기능이 아닌 마인드 컨트롤 자극하고 무력화 기능까지만 쓰는 걸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권장하고 기술들을 가리키고 공무원들과 정부들에게 가리키고 쓴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외부 치료기로 화학물질로 명시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안은 일주일 만에 여야당이 모든 공무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국민들이 모르게끔 해놓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예. 그래서 이렇게 택시들과 전부 둘러싸고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모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기 층간소음이요? 약 쏘고요. 그 유튜브 여교수하고 독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 사건을. 방에다 약 쏘고 둘러싸고 조시소통하고 위에서 층간소음 쿵쿵거리고 주위에서 막 위협하고 그래놓고 언론하고 경찰들까지도 전부 그 여교수가 잘못됐다라고 망상이라고 그렇게 해서 망상으로 몰고 와가지고 가두려는 게 목적이에요. 애들이 사고치게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두고 망상병 환자로 해서 정신병으로 가두는 게 목적입니다. 애들의 목적으로. 예? 자살과 흉악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군이다라고 F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